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고3 9월 모의고사 오답률이 가장 높은 30번 어휘 문제입니다. 이 어휘 문제는 특성상 1번에는 답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2번에는 간혹 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3, 4, 5, 특히 4, 5번 뒷부분에 답을 많이 만듭니다. 그렇다고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 유형 특성상 만들다 보면은 출제를 하다 보면은 뒷부분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의 기본 출제 원리는 답이 되는 선지의 단어가 반의어가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2번 선지를 보면 easy, 반대말 difficult 뭐 이런 식으로 반의어가 뚜렷한 단어에 보통 선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우리 저번에 대립구조 지문 얘기를 했었죠. 34번 문제처럼 무언가 두 가지 소재가 대립되거나 혹은 한 가지 소재를 이야기하더라도 처음에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단점으로 가는 그러한 논리를 가진 지문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이해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내용의 지문이 평가원 문제로 나온 적 있었어요. 스포츠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요. 중간부터 however이 나오면서 단점으로 내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제자라면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까요? 장점이다가 단점으로 변했으니까는 이 바뀐 이후부터의 단점 부분에는 뭔가 부정적인 어휘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문맥상으로. 그러면 그 부정적인 어휘 하나를 긍정으로 바꾸어 주면은 쉽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 특성상 이렇게 뭔가 소재를 대비시키거나 그 소재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하다가 단점으로 이렇게 글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답도 뒷부분에 많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 사항으로 숙지하고 계시면 되고 이것이 꼭 매년 반복되는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출제 특성이 이렇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30번 문제도 답이 5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3점짜리인 이유는 많은 친구들이 답을 4번으로 골랐어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이 4번이 들어간 문제에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 그것에 유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careful and considered in our thinking,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 자, 우리 모두는 영어 지문에서 우리 모두라고 하면은 그냥 인류 전체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think of A as B입니다. 이런 구성을 지금 띄고 있죠. 우리 스스로를 인간 존재는 자기 스스로를 이성적인 어떤 actors는 우리 배우가 아니고 행위자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actor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꽤 나옵니다. 근데 배우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행위자, 주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 인간 존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이성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careful and considered. 우리 인간 존재는 굉장히 신중하고 considered. 사려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할 때? 생각을 할 때. 생각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은 신중하고 사려 깊다. 그렇기 때문에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뭔가 건전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벌써 느낌이 오네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은 건데 대립 구조와 더불어서 영어 지문에서 흔하게 나오는 패턴이 통념 반박 구조가 있습니다. 벌써 첫 번째 문장을 읽는데 통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문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어떤 문장의 특정 패턴이나 느낌을 보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 인간 존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행위자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한다는 통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서두가 시작되는 글은 분명히 중간에 뒤집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통념 및 반박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 뒤집어질까? 여기 however는 없지만 뒤에 impact가 있어요. 여기서 글이 예쁘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 같이 배울 게 저번 시간의 대립 구조에 이어서 통념 및 반박 구조를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은 소위 말하는 감이라는 게 생겨요. 문장의 앞부분만 보고도 뒤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이성적인 행위자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뒤집어질 확률이 지금 높습니다. 이성적임의 반대말이 뭘까요? irrational이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irrational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글은 지문 안에서 반의어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어휘 문제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we might believe that 우리는 대디아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We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 of view and make informed decision. 자, 여전히 아직까지는 통념이에요. 아직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대디아라고 믿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고려를 하고 make decision,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정보에 입각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우리는 믿는다. informed decisions라는 거는 사람이 신중하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도 비이성적인 결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린다는 말인데요. 흐름에 알맞죠. 만약 informed가 아니고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1번은 답이 될 리가 없어요. 어휘 문제에서.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겠죠. informed decision은 앞부분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이 문맥상도 맞고 우리 문제 특성상도 1번이 답이 될 리가 없고 여튼 맞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집니다. We are in fact 사실은 이라는 in fact라는 연결사는요.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은 however처럼 지금 지문에서처럼 however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단순히 그냥 앞에 나온 주제문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융통성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팩트의 역할을 하나로 고정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 역접이죠. We are.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predictably, 예측적으로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비이성적인 존재래요. 이제 본론이 나왔다. 예측적으로 비이성적이라는 건 무슨 말일지 조금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을 psychologist Dan Ariely titled his book on the topic. 어떤 심리학자 댄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의 토픽으로 제목을 달았대요. 타이틀은 제목을 붙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의 저서에 인간은 예측적으로 비이성적이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번이 기다리고 있네요. All of us, 우리 인간 존재는 all of us, we all 하고 똑같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engage in은 어디에 참여하다. 어떤 활동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포인트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engage in을 사용을 해요. 자, 인간은 자동적이고 reflexive는 반사적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동적이고 반사적 사고에 참여를 한대요. 인간은 typically taking the easier path and conserving mental effort. 그리고 이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며 우리가 정신적 노력을 아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2번은 앞뒤 문맥만 봐도 맞아요. 뒤에 지금 taking the easier path하고 conserving mental effort가 and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는 같은 흐름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결을 지녀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 and, but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1번에도 and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 근처에 and가 있다는 것은 앞뒤 단어가 잘 같은 결로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뒤에서 정신적 노력을 아낀다고 했는데 어려운 길을 택하면 안 되잖아요. 맞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은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에 참여하며 이것은 정신적 노력을 아끼고 더 쉬운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봤듯이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신중한 존재라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쉬운 거, 반사적인 걸 찾는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Although we each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 that we are carefree thinkers, we often make snap judgment or no real judgment at all. 자,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흐름으로 바뀐 상태에서 쭉 이어집니다.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 각각은 어떤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인상입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스스로는 어떻게 믿는다고 했어? 나는 이성적인 존재야. 그래서 careful thinkers가 앞부분에 rational actors가 지금 paraphrasing이 된 거죠. 그래서 신중한 사고자. 사고자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사고하는 사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주관적인 인상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이 글의 흐름이 뒤집어졌잖아. 하지만 인간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는 종종 snap judgment, 갑작스러운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떨 때는 make no real judgment at all, 판단을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비이성적이라는 지금 흐름에 있는 거죠. 글의 흐름이 바뀌었으면은 그 틀 안에서 독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in addition. in addition은 여러분 어떤 연결사인가요? 오늘 연결사 공부를 많이 하네요. 추가죠. 그러면 글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고 인간은 여전히 비이성적인 존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 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영어 독해는.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Numerous biases inhibit or override reflective, deliberative thought. Intuitive theories can also interfere with acceptance of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s. 자,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덜 어려워요. 수많은 편견이 inhibit, 억제하다? 금지하다죠? 수많은 편견이 inhibit, 억제를 하고요. override 하면은 간과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간과하게 하냐면은 reflective는 reflexive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reflexive는 반사적인 사고.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적인 반사적인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사고를 한다는 말이고, reflective는 성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데 지금 문맥상 거의 반이어로 쓰이고 있어요. 주의하세요. 자, 인간이 가진 수많은 편견이 억제하고 간과합니다. 성찰적이고 신중한 어떤 사고, careful, 신중한 사고를 억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어떤 직관적인 이론이 직관적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직관적인 이론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고 이 지문에서 글쓴이가 intuitive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보세요. 직관적인 이론들이 interfere, 명확하게 부정적인 동사입니다. 방해하다. inhibit하고 지금 같은 흐름이죠. 직관적인 어떤 이론이 방해합니다. 아까 수많은 편견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걸 억제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사실 intuitive theory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얘하고 같은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intuitive 자체는 사실은 바이어스처럼 부정적인 어감이 확 드러난 단어는 아니죠. 하지만 이 문맥 안에서는 부정적인 어감입니다. D를 한번 볼게요. 직관적인 이론이 우리가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은 이 글에서 intuitive theory라는 것을 인간이 가진 편견과 같은 맥락이구나.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수많은 편견, 미신, 직관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성찰적이고 신중한 사고를 하는 것을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3번 맞죠? 왜냐하면은 intuitive theory는 bias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acceptance가 아니고 만약에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을 acceptance가 아니고 만약에 거부한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거부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해버리면 intuitive theory가 bias하고 또 문맥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acceptance가 부정으로 바뀌어버리면 수용이라는 단어가 거절, 거부 등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문맥 자체가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견이나 직관적인 이론이 과학적 설명의 수용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문제 4번 선지로 갑니다. 자, 이 글의 흐름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쉬워요.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in fact, 글을 도식화하면 그냥 이게 끝이에요. 우리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다. 끝. 요 기본 틀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 단어의 문맥을 지금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직까지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4번을 많이 하셨을 거냐면은 바로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 works and how biases may operate. 이게 다 주어야. 엄청 길죠? 그 다음 동사입니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를? 자, 뒤에 볼게요.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and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병렬, 우리의 편견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이 사실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앞문장의 표현으로 다르게 말하면은 이러한 편견이 우리의 신중하고 성찰적인 사고를 어떻게 억제를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오형식 동사입니다.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부분에 is subject to가 나오죠. 우리 각각을 us, it를 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is subject to, be subject to 명사는요. 어디의 영향을 받기 쉬운입니다. 이 지금 형용사구도 좀 어려워요. 맞죠?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기 쉬운 누구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subject가 명사로 여러분 피실험자, 뭐 대상, 백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뜻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의 어떤 기제를 이해를 하면 우리 인간 존재가 각각 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fallacious reasoning, 오류가 있는 어떤 추론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하니까. 이거 맞죠? 근데 왜 틀렸을까요? 요 뒤에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understanding을 간과를 하고 우리가 읽은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understanding 쭉 읽고 이 end쯤에 왔을 때 이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how biases may operate 이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친구들이 understanding하고 how biases may operate를 하나의 어떤 주어 구로 보셔야 되는데 길다 보니까는 사람의 우리의 뇌의 흐름이 사고의 흐름이 이 앞에 거를 쉽게 까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주어로 인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How biases may operate. 편견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우리 각각을 오류가 있는 생각에 추론에 덜 영향을 받기 쉽도록 만든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몰이 되어야 될 것 같잖아. 편견이 왜냐면 바로 앞문장에서
편견이 우리의 어떤 신중한 사고를 억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낸 문제죠. 근데 포인트는 understanding 뒤에 how 부정사 구가 두 개가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편견이 작동하는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각각을 오류가 있는 추론의 영향을 덜 받기 쉽도록 만든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5번 갑니다. 이제 4번이 정답? B? 아니죠. 정답을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할 뻔했네요. 4번이 정답이 아니고 5번이 정답입니다.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can also help us improve our ability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Learning, 배우는 것인데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built-in은 내재된입니다. 내재된 이성을 배우는,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거.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이때까지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IR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irrationality. 우리의 정신적 과정의 비이성적인 그런 특성, 내재된 비이성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도와준대. 어떤 능력? To inform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 더 효율적으로. 왜? 인간 존재가 비이성적임을 우리가 인정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사고를 할까를 예측해서 정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5번 선지는 정답이고요. 사실은 좀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성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글의 흐름이 한번 바뀐 이후에 계속해서 비이성의 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다? 내재된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이성으로 바꾸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였으나 4번이 understanding이라는 동명사 때문에 너무 헷갈렸다. 지금 선생님도 문제 풀면서 다 답을 알면서 4번을 찍었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은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이 통념 및 반박 구조는 어휘 문제에 적당한 어떤 논리 흐름을 띠고 있는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 fact, in addition 이런 연결사도 배워봤고 in fact가 역접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글 역시 인간은 이성적 존재 아니야, 비이성적 존재야. 이렇게 인간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립이 이루어지는 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번 구모를 보면은 30번, 32, 33, 34 다 어떤 조금씩 대립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문제에서 주로 대립 구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념 및 반박 구조도 크게 보면은 대립 구조가 되는 거죠. 글이 뒤집어지면서 어떤 한 소재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대립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보시고 역시나 이런 스타일의 지문이 많이 나오고 어휘나 빈칸에서 유의를 해야 되겠다고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